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현지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バラバラっ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용 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上危ないからすぐ出て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강진으로 붕괴된 구마모토 쇼핑몰에서는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쇼핑몰에서 가스가 노출됐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자위대를 투입해서 인명구조에 나섰습니다. 국제부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강진으로 10명 넘게 이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HK는 지진 이후 폭발한 대형 쇼핑몰에서 8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여전히 붕괴된 건물에 갇힌 직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구조대와 경찰, 자위대가 투입된 가운데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이후 흰 연기가 나면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현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이 폭발로 2층 일부 시설이 무너져 내렸는데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폭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스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가 더 이상 폭발 우려는 없지만 2차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대가 내부 깊숙이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직후 쇼핑몰 이용객 200여 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네, 또 제지 공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구마모토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직원 11명이 갇혔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이 가운데 2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9명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야스시로시의 무너진 집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도 심정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만 50명 넘는 부상자가 이송되오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TBS 방송은 이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공식 피해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를 포함해 7개 도시 21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 구마모토현 약 4만 1,1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1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새벽까지 규모 3의 지진이 관측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 막판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서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이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역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지난 2월 이후 첫 만남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특히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오늘 회담은 평소와 달리 비공개로 1시간 반 동안 백악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회담 직후 트럼프와의 역대 최고 회담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의 중대한 사안들을 조율할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כשאני אומר מצוינת, זה לא מן השפה אל החוץ. שיחה עם שותפות מלאה, עם תמיכה הדדית, עם הבנה על היעד המשותף להבטיח שלאיראן לא יהיה נשק גרעיני, וגם יעדים אחרים. 백악관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진행됐다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이란 전쟁 해법과 레바논과의 협상,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이 물가 상승과 여론 악화를 의식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죠.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새로운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는 보도를 듣고 이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왜 전 세계를 향해 떠들고 있느냐면서 이 자신이 이란전에 계속 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죠. 네,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강력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란 교량들은 1시간도 안 돼 없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교량들은 2시간 안에 모두 사라질 것이고 발전소도 하루면 없어질 거라면서 피할 수 있다면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은 이란 국민의 피해가 있을 거라면서 공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핵이 논의의 전부라면서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도 이란과 매우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right now they're talking to us about making a deal, but if we didn't do it tough, there would be no talk. Right now they have very friendly negotiations going on.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하고 또 중동 국가에는 드론 요격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회담 뒤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추도식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란은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란은 현재 오만과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발적 통행료를 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자국의 해협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پیشنهاد این هستش که یک سمت یعنی یک مسیر کاملا در آبهای سرزمین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بخشی هم از اون مسیر در آبهای سرزمین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를 남북으로 분할해서 이란과 오만이 각각 관리하자는 오만의 제안도 이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전쟁에서 얻은 이란의 성공이 불안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협상을 위반해왔다면서 대화 거부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아침에도 공기가 후텁지근하던데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울은 벌써 체감온도가 28.3도까지 올라 초열대야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더 더울 텐데 서울에도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에 다시 폭염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 체감온도가 36도까지 크게 치솟겠는데요. 영남 지방의 극한 더위가 점차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7월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지만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 부산과 제주는 29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7도, 양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기온과 함께 습도가 상승하며 체감하는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따라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를 수시로 하는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지속하겠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 속 식중독도 비상입니다. 오늘 전국의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로 예상되니까요. 음식은 되도록 익혀 드시고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등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